네, 이제 다음 부분 보기 전에 여기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어찌됐건 마지막에 가보면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칙, 무효. 효력이 없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으니까. 무권 대리는 원칙은 무효.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거. 네, 그 내용 한번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거. 그게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의 효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반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계약의 효가 나와 있고요. 매매 계약의 효가.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은 바로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의 법률 효과를 갖는다.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권과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을에 대하여 대금 채권과,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를 각각 가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쌍무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다른 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준다라는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즉 give and take의 계약.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 그런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은 왜 부담을 합니까? 을에 대해서 대금 채권을 취득하려고.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을 하는 것은 반대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을이 돈 주는 것은 물건 받으려고, 물건 가지려고. 이러한 것을 give and take의 관계. 그런데 이게 영어로 나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give가 뭘 이야기하느냐? 급부, 주는 거. 급부. take는 뭐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반대급부. 그래서 여기 매도인만 보겠습니다. 매도인만. 갑은 을한테. 자, 매도인만 보는 겁니다. 매도인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이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갑이 채무자. 그 다음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을이 채무자인데 소유권 이전 쪽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기부죠. 주는 거. 이게 바로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급부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 채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give, 요게 take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급부 의무를 면하면서 반대급부를 어찌저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 이거는 영어가 써져 있지만 항상 give and take. give가 급부, take가 반대급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어를 익히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이겁니다. 급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가로 이걸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는 것을 바로 대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급부 반대급부 요 표현 give and take로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세 개의 계약이 계약법 각 측에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 그래서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교환의 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는 겁니까? 요물 계약이라는 겁니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습니다. 낙성, 여기 이 단어.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약속이 합의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도 요물 계약이라는, 낙성 계약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역시 또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애들은 모두 다 낙성 계약이고 불효시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애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낙성 불효식이라는 건 이미 공부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쌍무 약간 개념 말씀드렸고 유상계약 이런 개념들을 확인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교환계약 생각해 보십시오. 교환계약.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있나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바꾸기로 서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있나요? 있죠. 요거 소유권 받으려고 자기 거 주는 거고 이거 받으려고 자기 거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양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임대차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한다. 이거를 그냥 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빌려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임 지급 채무가 있습니다. 또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있나요? 빌려주는 거 차임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고 차임 주는 거 빌려 쓰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있으니까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 계약들은 모두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무상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잠깐 우리 기본서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서 1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느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펼쳐두시고 그 단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책에는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네, 이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건 뭐다? 계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를 부담을 합니다. 채무가 생겼으니까 소극재산, 자기 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재산이 감소되고 이건 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받을 채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므로 이 행위에 의하여 을의 재산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이번에는 을의 대금 지급 쪽만 봅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 을의 재산은 감소합니다. 다음, 갑의 재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출연이. 그런데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여러분. 공짜로. 그러면 갑의 재산은 감소되게 되고 을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매매는 양쪽에서 대가 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유상행위. 그런데 이 행위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 이 단어를 딱 바꾸면 계약이다. 그런데 여기 일방적으로 기부만 있고 테이크는 있나요, 없나요? 증여계약이니까. 테이크는 없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 한쪽만 출연행위를 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모상행위. 모상계약. 되셨나요? 양쪽에서 하는 게 유상계약. 지금 여러분 거기 읽어봐도 그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라는 건 뭐냐면 좀 이따 읽기로 하고, 출연행위가 되려면 동그라미가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그런데 비출연행위는 이런 게 있고요. 설명을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동그라미가 몇 개 나옵니까? 한 개만. 그 다음에 아예 재산의 증감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동그라미가 하나만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유권 포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감소하죠. 다른 사람의 재산 증가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무주물이 될 겁니다. 주인 없는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위. 제가 여러분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여러분 재산 증가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의 재산 감소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대리권 수요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거기 출연행위 보시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행위 여기까지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 나오는 거, 그게 출연행위.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함이 없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 소유권 포기. 동그라미 하나 나오는 거. 요거. 동그라미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 바로 밑에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 가로에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행위. 이것 자체가 예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로. 자, 그러면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동그라미를 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42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제일 위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봐 주시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다.
지금 여러분 기본서 442페이지로 갔습니다. 기본서. 다시 한번 제일 위에 제목이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출연행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출연행위를 본 겁니다. 다시 갑니다. 유상계약,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뭘 하는 계약? 출연, 양쪽에서. 그랬고 거기 뒤에 예로서 우리 시험범위인 매매교환, 임대차. 다음 2번에 무상계약, 일방만이 출연을 하거나 쌍방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을 말을 한다. 한쪽만, 일단 앞쪽만, 앞에 있는 것만, 한쪽만 출연을 한다. 그게 바로 증여나 사용대차. 증여나 사용대차.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증여나 사용대차도 출연 행위는 있습니다. 한쪽만 해서 그런 거지. 한쪽만. 그거를 무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여러분, 제가 잠깐 아까 현상광고계약 첫 시간에 말한 거 이거 낙성계약이었나요? 요물계약이었나요? 제 강아지 찾아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상광고계약 성립했나요? 안 했나요? 성립 안 한다고 그랬죠. 찾아가야, 강아지 찾아가지고 가야. 웹툰 응모합니다. 현상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요, 제가 그리겠습니다. 현상광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다 그려서 응모해야. 그런 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현상광고 계약은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걸 조금 의도적으로 암기하십시오. 암기. 일단 먼저 뭐라고 적겠냐면 요물스러운 현상광고야. 그냥 말 만드는 겁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돈 내고 그냥 벌벌 떨어서 눈치 보면서 먹지 말고 돈 내고 편하게 먹어라. 요물스러운 현상광고야. 돈 내고 편히 물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적어져 있죠. 자, 현상광고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물계약을 두 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과 현상광고 계약. 그 다음 여기 돈 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유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일까요? 돈 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유상계약. 편히 묵어라. 쌍무계약일까요? 편무계약일까요? 터네가 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무계약.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겁니다. 편무계약. 편무계약. 자, 그 다음 제가 그리는 그림을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그림을 기억을 하십시오. 유상계약 속에 가게 되면 쌍무계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상계약에는 쌍무계약이 아닌 것이 있나요? 없나요? 유상계약에는 쌍무계약이 아닌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가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다, 편무다? 편무다. 그래서 요 말과 요물스러운 현상광고야 돈 내고 편히 물어. 요 말과 요 그림. 요거를 의도적으로 암기를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아주 간단한 거 됩니다. 시간 간단한 거.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상, 무상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하고 쌍무, 편무를 판단하는 거하고 이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쌍무냐 편무냐는요
딱 계약이 성립했을 때 채권 채무를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 강아지 찾아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요물 계약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강아지를 가지고 와야 현상 환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머릿속에서 상황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강아지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부담하는 채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없죠? 저만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웹툰 잘 그려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쳐요. 이걸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잘 그려서 저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만 100만 원 줄 의무를 부담을 하지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편무. 이거는 계약의 성립 시점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그것보다 시간적인 게 훨씬 더 큽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현상환고 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여러분이 웹툰을 응모했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한 100만 원 드릴 의무 저만 부담을 하는데 계약 성립할 동안의 전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출연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웹툰 그리려고 밤낮을 새가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강아지 찾아오시면 저만 여러분한테 채무를 부담을 하는데 그 강아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수고를 했다. 야, 그래서 현상환고 계약은 편무지만 유상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유상계약. 그래서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유무상을 판단하는 것은 계약의 전 과정을 여기는 계약 성립 시점을 놓고 본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더 큰 개념이다. 그 정도만 감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이제 기본서는 다 봤습니다. 오늘 볼 것은 자, 8페이지에 제일 밑에 매매계약의 효과가 나와 있고요. 이건 아까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의 반면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권과 대금 지급 채무를 매도인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 채권과 소유권 이전 채무를 각각 가지게 된다. 이번에 쌍무계약, 양가를 번에 의. 우리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서로가 각각 채권 그리고 그 반면으로서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 채권과 채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즉 매수인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도 대금 채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준다라는 관계, 바로 대가 관계, 대가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의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한다. give는 급부, take는 반대급부, 또는 give는 급부 의무, 급부 채무, take는 반대급부 채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은 우리가 읽었고요. 박스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하나이다. 그 외에 남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대가를 주고 빌려 사용하는 계약, 즉 임대차 계약도 쌍무계약의 하나이다. 그리고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 놓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다 낙성, 불효시, 쌍무, 유상계약이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편무계약. 이에 반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증여 계약에서는 증여자만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급부만 있지 반대 급부는 없다. 이와 같은 것을 편무 계약이라고 한다. 다음,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는 편무 계약에 속한다. 그래서 증여와 사용대차가 대표적인 편무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직접적으로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 물어볼 때 서비스 문제로 맞추라고 드릴 때 요 단어들이 나오니까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밑에 조문에 증여 나와 있습니다. 증여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단어 보이나요, 여러분? 예,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09조 사용대차의 의. 여기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역시 또 어떤 단어 보이나요? 무상.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냥 줄여서 빌려줄 것을 약정했습니다. 다음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다시 한번 약속한 것만 보면 한쪽은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을 한 거고요. 다른 쪽은 사용 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면 공짜로 방금 봤던 것처럼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 이거를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방금 봤더니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줄여서 빌려줄 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거 지켜야 되죠? 빌려줄 의무를 부담을 하죠. 그 다음 을은 뭘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나요? 방금 사용 수익하고 후에 뭐 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러면 갑은 빌려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을은 쓰고 나서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을 한다.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앞에 이미 우리가 결론으로 증여와 사용대차가 대표적인 편무계약이라고 이미 결론을 냈죠. 아니, 양쪽에서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편무다? 편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임대차. 역시 빌려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요 두 개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있나요? 아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요 두 개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을이 차임을 주는 것은 갑으로 하여금 빌려주게 하기 위해서 차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갑이 얘한테 빌려주는 것은 차임 지급, 요거 받으려고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을이 목적물을 반환을 해주는 게 갑으로 하여금 빌려주게 하려고 반환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물건을 빌린다는 것의 본질, 속성 자체가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 우리가 쌍무, 편무를 나눌 때 그냥 단어로만 보면 양쪽에서 채무를 부담하네,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단어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양쪽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대차처럼.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서 채무를 부담하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대가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가 관계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오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저희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제 편무계약도 증여 사용대차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반환 의무는 대가관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쭉 나옵니다. 박스 밑에요. 10페이지 박스 밑에. 물론 빌린 사람, 민법은 이 사람을 사용차주라고 부릅니다. 빌린 사람도 사용을 마친 다음 물건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예,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 채무는 빌려주는 사람, 민법을 이를 사용대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빌려주는 사람의 빌려주어야 할 채무와의 사이에 대가관계 있다 아니다? 대가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사용차주가 그와 같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대주로 하여금 자신에게 목적물을 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다는 것이 원래 속성 소개가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한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사용대차는 당연히 편무다.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양가로 3번.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 가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가관계.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 사용대차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채무 상호 간에 위와 같은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가 있어야, 즉 대가관계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뒤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말씀드린 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먼저 여기 증여계약, 사용대체계약, 얘들은 전부 다 아까 조문을 보니까 무상으로,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 무슨 계약이다? 일단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또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요거 자체는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물건 반환 의무는 요거 사용 수요할 것과 대가관계도 아니다. 대가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 다시 한 번만. 당사자 양쪽이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당연히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가 있어야 쌍무계약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동시형 항변권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